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학교 2부 영리한 엄마 되기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번에 1부 다정한 엄마 되기 함께 나눴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사를 하고 2학기가 되어서 아이들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2부 영상이 너무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한 집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오늘은 2부 영리한 엄마 되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날씨가 그동안 많이 추워져서 이제 완전 겨울이 되었어요. 자, 영리한 엄마 되기 보면 처음 챕터에 좀 인상적인 말들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지를 아이 키우는 내내 마음 썼다. 영리한 엄마는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 아이를 늘 지켜봐 준다. 단, 아이가 모를 정도로 멀리서 아이를 지켜본다. 그래야 아이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너무 늘어져 있을 때 또는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만 과도하게 집중할 때가 엄마가 관여할 시기다. 적재적소, 적기에 조금만 관여하면 아이는 훌쩍 자란다. 그리고 엄마의 생각은 항상 여유로워야 한다. 뭐든지 다 혼자서 잘하면 그건 아이가 아니다. 아무리 성숙한 아이라도 아이는 아이여서 손이 간다. 가끔 아이가 부족해야 부모 노릇하는 재미도 있다. 그것이 부모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리한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하고 보니 한 11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많이 공감되고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감을 만족시켜준다. 이거는 좀 아이가 어릴 때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데 아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듯한데 교육이 되는 것.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오감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일상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며 놀이의 종류도 무궁무진하다. 아이는 교육기관, 학습소, 방문 선생님보다 좋은 엄마와 더 잘 노는 법이다. 아이에겐 엄마가 최고의 교사이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일상 속에서 엄마랑 같이 하는 것들이 최고의 오감 교육이라는 거예요. 일상용품으로 장난감 삼아서 놀고 더듬고 만지고 두드리고 그런 것들이 오감 교육이 되는데 여기 보면 찬장놀이, 그릇놀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신기하게 셋 다 전부 다 싱크대문을 열고 거기는 그릇 다 꺼내고 두드리고 쌓고 그러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셋 다 그 놀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 싱크대는 오픈해 두었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게 오감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불장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이불 태워주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망태 만들어서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처럼 메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오감 교육이 되죠. 그리고 오감 교육 중에 비맞기 놀이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셋째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비 오는 날 놀이터에 나가면 그 미끄럼틀이 물 미끄럼틀이 된다고 산성비였을 것 같은데도 거기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미끄럼을 타고 놀았는데 그렇게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어줘서 저도 같이 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오감 교육을 하시는데 또 하나는 요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장 보는 것부터 가져와서 요리 준비하고 만들고 그런 게 굉장히 오감 교육이 되는데 저도 아이들이랑 돈가스나 경단, 고기 경단 같은 거 만들 때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리를 많이 같이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그거 만들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야채도 먹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맛있게 먹고 손으로 다 조물조물 하면서 오감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부엌은 엉망진창이 되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서
언제나 재미있게 요리를 만드셨다고 해요. 아이들의 소근육 운동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리는 아이들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오감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물관 탐방도 재미있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오감 교육을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이들과 집에서 밖에 나가서 뭐 좋은 놀이동산, 화려한 곳, 비싼 그런 놀이 교육 아니고 집에서 엄마랑 이렇게 하는 것들이 최고의 오감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리한 엄마는 아이들을 원 없이 놀게 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원 없이 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원 없이 논 아이들이 사실 공부할 때가 되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놀아야 할 시기에 원 없이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작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할 시기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주변에서 보았을 때는 아이들이 원 없이 놀 수 있을 때, 보통 초등학교 때죠.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좀 원 없이 놀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렸을 땐 놀아야 한다. 노는 게 공부다. 선행학습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아이를 구속하는 대신 아이 본연의 임무인 놀기에만 열중하게 하면 오히려 훗날 좋은 열매를 얻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면서도 굉장히 창의성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서영숙 선생님이 운영하셨던 엄마 학교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렇게 엄마들이 팀을 꾸려오면 같이 엄마 학교를 여시고 또는 이렇게 지역센터에서 의뢰가 오면 또 거기 가서 이렇게 교육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척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반가웠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이미 아이들이 굉장히 장성했겠죠. 강의 중에 간혹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이가 공부 못하면 학교에서 주눅 들어요. 기죽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누구에게요? 선생님께도 다른 엄마들한테도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데 왜 주눅이 들어요? 더구나 다른 엄마들한테는 더더욱. 아이가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엄마가 우리 아이 길러주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도 학비를 내주는 것도 아닌데 주눅 들거나 기죽일 일 아니죠. 그러면 엄마들은 그래도 기죽어요. 그러면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봐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요. 지금 눈에 띄는 공부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 사례를 들으셨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 선배는 아이가 공부를 너무나 못해서 서울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서울 근처 다른 도시의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안타까워서 몇몇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왔더래요. 그런데 그 선배는 나 위로받을 일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조금 못할 뿐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위로를 받아요? 하며 물리쳤다고 해요. 그 씩씩한 선배 아이는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일꾼이 되었어요. 보기에는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참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건 분명했죠. 엄마가 그렇게 믿어주니 공부 못하는 거 주눅들 일 아니에요. 아이가 거짓말하고 공격적인 게 걱정해야 할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 조금 못하는 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아이를 초등학교 때는 좀 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나의 굳건한 소신은 내 아이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였고 설사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학교 공부 끝나고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또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가여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학교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옛날 저희들이 클 때는 집에 돌아가면 실컷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가 맞벌이 부부기도 하시고 또는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학원으로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많은 학원들을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 오면 친구 관계나 그런 데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낼 때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2교시가 끝나면 또래놀이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아요. 운동장 가서 날 좋은 날은 많이 노는데 저는 또래놀이 하는 학교가 이번이 처음인데 아이들이 학교 와서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바로 그 또래놀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노는 게 아이들이지 하고 보고 있는 저도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아이들은 30분 또래놀이 시간이 있어서 참 좋구나. 또래놀이 없는 학교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기 전인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들이 조금 원 없이 놀 수 있는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놀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는 멀리 바라보고 길러야 한다. 믿고 기다려주고 잘하는 것을 찾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잘하는 동안 원 없이 놀게 해줘야 한다. 빈둥빈둥 쉬는 것마저도 삶의 윤활유가 된다. 살아가면서 놀 줄 알고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부는 일보다도 그런 것을 먼저 익혀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엄마가 정말 좋은 엄마라고 했듯이 아이들이 원 없이 놀 수 있게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자신감을 북돋워준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자신감을 북돋워준다. 자, 여기서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가 발표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어머님들이 보통 1학기, 2학기 초에 상담을 연 2회 정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잘하는 것도 칭찬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얘기하게 되는데 이분은 아이가 발표를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께 잘 부탁을 드리고 어머니도 발표를 잘하게 신경 쓰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너 선생님이 발표력이 없어서 걱정이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아이는 발표력을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셔서 아이한테는 말하지 않고 어머님이 아이의 발표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더 기울여서 들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해보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했어도 바로 좋아지진 않고 그 다음에도 발표력이 없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계속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너 발표력이 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점차 2, 3년 뒤에 좋아지고 또 연극도 배우게 되면서 180도로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상담 오면
어머님들한테 아이의 가능하면 칭찬할 거리를 얘기해줘요. 그래야지 아이가 선생님하고 관계도 좋아지니까 많은 칭찬거리를 얘기해드리고 집에 가서 꼭 칭찬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간혹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당부를 드려요. 집에 가셔서 아이한테 선생님이 너 이거 문제라고 얘기하셨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어머님이 지혜롭게 아이를 교육해 주십사고 당부를 드리거든요. 선생님이 너 이렇게 뭘 못한데 뭐가 문제래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그게 고쳐지지 않고 그게 더 심해지거나 더 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거, 선생님도 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안 좋은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은 말씀하고 싶어도 참으셨다가 아이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선생님하고 별개로 그때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어머님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로 항상 아이들의 자신감을 주시면서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조금씩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죠.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영리한 엄마 되기, 이것도 굉장히 제가 공감되는데, 네 번째는 선행학습보다는 적기 교육이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은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시키지 않았고, 선행학습이 잘 맞고 충분히 그거를 소화해내고 그런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는데 부모님의 욕심으로 너무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너무 버겁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야기 보면 단오 무렵은 논두렁에 콩 심는 시기이다. 빨리 수확하려 그 이전에 심으면 덩굴은 무성한데 콩알이 열리지 않는다. 제날에 심은 콩은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제철 음식을 먹이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이들에게 적기 교육을 해서 최고의 효과를 보았다. 그 적기가 언제일까요? 그 적기는 바로 아이가 교육받기를 원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올인하시고 좋은 교육을 시키시려고 많이 애쓰시는데,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대다수의 아이들이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수학 너무 많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조기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편안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이 엄마의 첫 번째 역할이다. 미처 자라지도 않은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우선은 즐겁게 잘 자라는 게 우선이다. 이런 바탕을 충실히 해놓으면 공부는 절로 된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보일 때 그때 가르쳐도 늦지 않다. 엄마는 아이가 정말 원해서 하고자 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조금 거들어주면 된다. 그때란 엄마가 애정을 갖고 아이를 잘 들여다보면 보인다. 욕심내지 않고 들여다보면 어느 엄마나 다 알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 엄마들은 모두 다 시키는데 나만 안 시키는 건 아닐까? 우리 애만 못하는 게 아닐까? 정말 큰일을 할 이 새싹을 내가 방치하는 건 아닐까? 내가 아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불안감에 이렇게 막 이른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는 하는데, 이 선생님은 조기교육과 사교육이 아이들을 망쳐놨다고 하세요.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그거를 배우고 싶어 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큰아이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 나 피아노 학원 그만 다니고 수학 학원을 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6학년 2학기 무렵에 수학 학원을 보내줬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이가 원하기도 전에 부모님들이 너무나 모든 것을 먼저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에게 필요하면은 권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학원이나 가야 할 시기나 그런 것을 아이들과 항상 대화를 통해서 함께 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가 그거를 충분히 원할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부터 선택적으로 이렇게 학습이나 다른 것들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행학습보다는 적기교육이 낫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아기 새는 자신의 힘으로 알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한다. 만약 사람이 대신 이 일을 해준다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몸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에 뭐든지 때가 있다. 저절로 되는 때. 그때 하는 적기교육이 제일 낫다. 그래서 어머님들 항상 이 적기교육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아이들 학습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 기르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요. 영리한 엄마라면은 학원 수업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우선으로 할 것 같아요. 학원 수업보다 다양한 경험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새 아이를 키우면서 벌써 언제 초등맘을 졸업하나 했는데 벌써 이제 셋째가 중2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중3이 되죠. 근데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굉장히 여행을 많이 그래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셋째까지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벌써 중1 때 딱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엄마 아빠만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어디를 가는 거를 좋아하고 잘 따라다니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생이 되면 학원도 굉장히 학원 스케줄도 초등학교 때부터는 뭐 특강이면 뭐면 방학 때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방학 때 시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간혹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이렇게 학원을 보내셔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보다는 학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좀 제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예체능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아이가 좋아한다면 그리고 좋아하는 예체능 교육으로 그리고 또 뭐 체험학습이나 여행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초등학교 때 충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체능 교육이나 또는 체험학습이나 또는 여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초등학교 때 학원에 매달린 아이들은 중학교 때 가서 또는 고등학교 때 가서 좀 더 힘겹고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원 수업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아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영리한 엄마라면은 인생의 가장 큰 조언자, 바로 책이죠. 책을 친구로 만들어준다. 이것도 너무 전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책을 친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가장 큰 조언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책이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과 가까이 지내도록 마음을 쓰셨대요. 그래서 항상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책을 잘 읽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는 화장실에도 이렇게 독서대를 만드시고, 책 읽는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했고, 새를 키울 때는 새 키우는 책을 보게 하고, 다양한 책을 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책과 책 밖 현실을 연결시켜주고, 달팽이를 키우면 달팽이 책을 보는 거죠. 저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책은 읽는 사람의 것이며 그 내용을 소화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했다. 책은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내용을 머리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여기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좋았는데요. 책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책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뭘까요? 책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중한 내 존재를 인식하는 것,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생각이 모두 행동으로 옮겨져서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 이걸 틈날 때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책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되는 이런 소중한 가치나 지혜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메모를 또는 이렇게 컴퓨터에 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찍으니까 더 정리하기가 좋고, 또 이 영상은 누군가와 공유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책 읽는 즐거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읽는 책을 통해서 이 책의 좋은 많은 정보와 지혜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이 책 나눔이 즐겁고 기쁘고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읽는 자체로도 기쁘고 나눈다는 자체가 더 기쁘고 그렇게 지금 저는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도 하고 뭐 독서록도 쓰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시는데,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이 초등학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독서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책을 어느 정도 보는데, 중학교 가서는 스스로 책 읽는 시간이라든가 습관을 갖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분명히 책을 가까이 할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에게 책을 정말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아이들이 책을 인생의 나침판, 나의 큰 조언자, 그렇게 해서 인생을 정말 풍요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리한 엄마 되기, 정말 영리한 엄마는 책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엄마.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지도법,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독서지도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리한 엄마 되기, 이분은 아이들 키우시면서 스카우트 활동이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워줬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활동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카우트 활동 이렇게 하고, 스카우트 아니고 다른 단체 활동들도 있는데 그런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직해라. 이거는 말로도 가르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네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소중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직해라는 부분은 늘 말로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은 유기농산물이 아이의 건강한 몸과 똑똑한 두뇌를 만든다. 그래서 영리한 엄마라면 아이들의 먹거리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육보다 앞서는 것은 먹는 것이다. 평생을 거쳐 날마다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교육은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입으로 들어가 아이의 심성과 골격을 만드는 먹거리가 잘못되면 몸도 버리고 마음도 망친다. 바로잡으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식주를 먹는 것을 우선으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먹는 것에 절대 원칙이 있는데, 먹는 것의 절대 원칙이 첫 번째는 주변에서 난 것을 먹는다. 그래서 수입식품은 가능하면 오는 과정에 화학약품이 많이 뿌려지기 때문에 국산식품을 골라서 먹여줬고, 제철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조리를 해서 자연 상태로 가능하면 찌거나 굽기, 데치기, 삶기 이런 조리법으로 해서 먹이고, 축산물에는 수입 배합사료를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축산물은 가능한 덜 먹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산물을 먹이시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거리에 신경을 쓰셨는데, 그런데 그 대신에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먹는 것은 그냥 일임을 하셨다고 해요. 엄마로서 내가 상 차릴 때는 이렇게 유기농산물로 엄격하게 따져서 밥상을 차려주셨고, 밖에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류나 그런 거 먹게 되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옥죄일까봐 일임을 하시고 허용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유기농산물을 많이 먹고 자라서 인스턴트류는 즐기지 않는다고 하세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다 보니까 인스턴트를 전혀 안 먹일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이려고 애는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먹거리가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 학원, 공부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시고 그러시는데, 그거보다 어쩌면 아이들이 먹는 음식,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먹는 음식에도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더 영리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영리한 엄마 되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정말 엄마의 힘이 참 크다는 걸 느껴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좀 더 영리한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리한 엄마가 되려면
책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쭉 책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울 거고, 어머님들도 아이들 키울 때 뭔가 정답을 잘 모르겠으면 책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좀 더 영리한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도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서로 나누고 또 찾고, 그러면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엄마인 저도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힘든 순간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고, 오늘도 어머님들 응원합니다. 다음 번에는 엄마학교 3부 대범한 엄마 되기, 대범한 엄마 되기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